와서 이렇게 내가 많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현 재판부 판결은요, 기존 대법원 판결하고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항소해야 할 예정입니다. 엊그제 나온 한 법원 판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판결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사건과 법, 오늘은 광주에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던 김정희 변호사 모셔서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엊그제 판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네, 그 근거 어떤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와 비엔나 협약 위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모두 해결되었다라는 취지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교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1961년경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죠. 배상해라. 그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약 혹은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분명하고요. 비엔나 협약 위반 문제는 비엔나 협약에는 조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법으로 이 이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나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조약을 이행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조약을 그대로 이행하되 제대로 이행하자. 그런데 그 조약 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네, 반론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판결 요지를 보면 이게 민사소송인데 판결문에서 이게 국가 이익 그리고 외교 관계 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이례적으로 봤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라는 잘못된 문제의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이 한일 관계랄지 외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를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권리가 있는 자의 소송적인 요구에 그런 외교적 문제로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논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국민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몇 년 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는 대법까지 가서 피해자들이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급심에서 대법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 일단은 저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하급심 판결이 무조건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쉽게 만들어진 판결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이 있었고 그 후로 6년 동안 고심해서 만들어진 판결이거든요. 연구했고 고심했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한 논리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법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교적인 문제, 한일 관계 악화 정도가 논거인데요. 이것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과정도 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고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갑자기 당겨서 오늘 오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게 원고한테 기일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하고 친절한 설명을 붙였어요. 네. 기습적으로 각하 결정 내리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의심까지 사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은 대법원이 재판 기일을 바꿀 때는 당사자 대 절차 참여권을 위해서 장례를 향해서 1주 뒤, 2주 뒤에 할 터이니 그때 준비해서 나오시라라는 취지로 재판 일정을 고지합니다. 재판 일정은 사전에 땡겨서 하는 건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원고들이 6년여 동안 이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면 원고들의 절차 참여권은 상당히 배려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민사소송법상으로 적법인지는 따로 생각해봐야 되겠죠. 네. 문제는 앞으로 이제 남은 재판들도 있는데 이 재판으로 영향을 받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판결의 논거들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논거들은 아닙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자라고 한 합의하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덮고 지나가려는 일부 학자들 간의 논의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논의들은 2007년 일본의 니찌마스 판결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권리는 이때 소송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척했습니다. 권리도 있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있었던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